27년도 정도 되면 1조 매출 시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영업이 올해보다 30% 증가한 950억대를 예상하는데 신규 수주 받은 거 감안하면 내년에 영업이 1000억 사이즈 나올 것 같고요. 원전에 들어가는 BOP나 대형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HRSG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글로벌 레퍼런스 갖고 있는 회사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미국의 루터 에릭슨이라는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 벌써 새벽 6시가 넘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밤을 새게 됐습니다. 밤을 샜지만 기쁜 마음으로 밤을 샜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새벽 6시 반 기준으로 100개에 가까운 96개의 댓글을 달아주셨고 96개의 댓글이 상당히 많이 응원이 됐습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가족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 투자에 실전적인 도움이 되는 컨텐츠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딱 한 분만 공격을 하시는데 유사투자자문을 제가 한다는 등 삼성전자를 제가 숏을 쳤다는 등 회원관리를 한다는 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유사투자자문 업체와 관련이 없고 유사투자자문에 관심도 없고 저한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직원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충분히 제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무슨 제가 숏을 쳤다느니 저는 회원 모집을 하지도 않고요. 구독 모델을 진행하는 것 뿐이니까 많은 분들한테 오해를 일으킬 만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80% 이상 분이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고 해서 제가 미국 주식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당장 요번 주 정말 빠르면 요번 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더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댓글 내용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치 유튜버만 보시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됐다. 저처럼 똑같이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된다. 채널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많은 분들만 보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만 보고 저는 계속 양질의 영상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27일 오후 2시에 서초 원베일리 동호회 룸에서 진행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투자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LNG나 원전을 앞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명확한 투자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독 강연회니까 오셔서 많은 투자 고민과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여러 가지 L사이클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테슬라 역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구글과 엔비디아, 빅테크도 상승이 나오면서 다행히 오늘 장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평상시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을 들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저 역시도 최근에 제 투자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수천만 원대의 손절을 치고 다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년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장이 어수선하고 변동성이 커지고 장이 불안하고 안 좋을 때 더 내 포트폴리오를 아주 냉정하게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끝나면 바로 현금을 확보하셔서 26년도에 새롭게 주도주가 될 업종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공부해 두시고 선점 효과를 누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LNG와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LNG는 여전히 코스피 지수보다 평균값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에서 24% 빠졌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300% 넘게 올랐고요.
BHI 고점 대비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덜 빠졌습니다. 저점 대비 1월 대비 260% 올랐고요. S&T 에너지가 56% 올랐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43% 정도 빠졌습니다. 가장 주가 측면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S&T 에너지 모두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추세를 볼 때는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과 월봉, 연봉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BHI를 다뤄드린다고 해서 BHI와 어떠한 특정 이해 관계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BHI를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BHI와 원전과 LNG 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공유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성, IM, 메리츠, 신한, LS, SK, IBK, 키움, KB, 대신 현대차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BHI를 다뤄드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 다뤄드릴 수가 없죠. 자, 12월 1일부터 오늘 12월 19일 지금 새벽 6시 50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1등 에코프로, 2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죠. 자, 3등이 바로 BHI입니다. 4등도 역시나 로보티즈입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외국인 순매수로 해도 BHI가 4등입니다. 4등. 12월 달만 봤을 때는 3등입니다. 안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 장이 나빴고 11월 달도 장이 좋지 않았는데 외국인은 BHI를 꾸준히 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코스피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월 들어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2등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눈에 띄는 거는 3, 4등의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일렉트릭. 정말로 많이 조정을 받았던 화장품주 APR과 달바글로벌이 최근에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APR이 있고요. 여기 기존에 없었던 종목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 기업들 정말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은 기존의 주도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빠졌던 대덕전자라든지 APR이라든지 여기 신규로 LG이노텍과 LG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신규로 편입되는 외국인 수급 순매수 상위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전의 최근 업황은 어떤가요?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12월 16일자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컸습니다. 총 5조 6,400억의 수주를 받았고요. 주기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4조 9,300억, 터빈과 발전기가 7,100억의 수주를 받았는데요. 실제 예상한 거는 4조 후반대였는데 체코 정부의 높은 수준의 안정성 요구에 따른 수주치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기술 역시도 체코 원전 종합설계 1조 2,500억의 수주를 받았고요. 두 개사 모두 한전기술과 두산에 모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았다. 12월 올해 말 안으로 한전기술이 원자로 설계 수주 3,7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특히 내년에도 이 원전 설비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2조 9천억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야말로 1,400, 1,000 노형 모두 프로젝트 관련돼서 진행해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수주 금액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12월 10일 날 또 튀르키예와 우리나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전력과 튀르키예 원자력 공사가 원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어디 걸 쓰고 있죠? 러시아의 로사톰 거를 쓰고 있는데 많은 로사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시노프 원전을 한국형 원전 1,400, 1,000 추진 여부를 빠르면 6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결정 예정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20기가와트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내 원전 사업 육성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로사톰이 또 왜 뭐가 안 맞냐?
러시아의 로사톰 거를 쓰면 자국 내 원전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형 원전 산업을 튀르키예 원전의 유력 사업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진행하는 아쿠유 원전 프로젝트 4기 건설 중에 로사톰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가 차관을 대고 있습니다. 보증을 하는 거죠. BOO, 그러니까 건설 소유, 운영의 방식은 튀르키예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차관을 대고 있으니까 초기 투자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국 내 원전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러시아와 진행하는 방식은 내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미국의 TVA 프로젝트 테네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이 1차 주기기 12기에서 최대 24기 주기기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AP1000 노연과 관련돼서 불가리아 2기 폴란드 3기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용기와 발생기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폴란드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증기 발생기 원자로 용기 등의 주기기 수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국전력그룹은 미국의 1000 노형의 EPC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 4세대 SR 바로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오클로 오늘 주가 보니까 원전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라파워,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4세대 MR에 대한 상용화 참여 기대감도 갖고 있다. 어디가요? 한국전력그룹이. 한수원은 미 원전 EPC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전기술은 일부 원전의 종합 설계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미국 내에서 터빈과 발전기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10월 달에 빅테크 최초 수주 계약이 나오고 추가 3기의 수주 계약이 12월 달에 또 터졌습니다. 어디 빅테크인지는 안 밝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GE, 버너바, 지멘스, 미쯔비시 후속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빅테크발로 가스터빈 수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받았고 지금 최근에 12월 달에 또 받았어요. 추가 3기. 한전기술이 4세대 상용화 일부 설계 수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그룹은 미국 원전 건설에 참여 가시화될 경우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모두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재평가입니다.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은 현재 정책의 시나리오라면 2050년 650기가와트고요. 공약이 완벽하게 수행될 경우 870기가와트로 늘어나고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완전히 지킬 경우는 1000기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글로벌 SMR은 2030년까지 0.95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성장률은 16.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MR은 2050년이 되면 누적으로 404기가와트까지 설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설치량은 19.7기가와트가 매년 연평균 설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2050년이 된다고 하면 300메가와트급 SMR이 1350기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SMR에 대한 투자 금액은 50억 달러 수준이지만 글로벌 투자 금액이 2030년에는 250억 달러, 2040년에는 350억 달러까지 현재 50억 달러의 7배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금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과 지금 신규로 빵빵 터지는 북미의 빅테크발 가스터빈으로 신규 수주 무난히 14조 달성이 예상되고요. 이 가스터빈과 원전과 다양한 LNG 복합 화력 발전 총 합산으로 매년 신규 수주 14조 달성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해외 대형 원전 수출 지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웨스팅하우스의 파운드리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고 매년 신규 수주가 증가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에이션도 결국은 여기서 더 리레이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나 가장 큰 게 미국발 에너지 안보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장기 전력에 대한 수요 성장입니다. 원전은 진짜 롱텀으로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장기간 전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가장 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력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원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전력이 수요 성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더 주목받는다는 거고요. 신규 전력으로 엄청난 데이터 센터의 전력입니다. 이걸 다 뭘로 커버할 거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양질의 전력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는 전력의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간헐성 때문에 상당히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으로 고출력의 에너지 전력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현재 작년 기준 415테라와트시에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225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전력 소비량은 1281테라와트시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 또 주목받는 이유는 역시나 노후화된 거의 교체 수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 416기 중에 40% 가까운 165기가 이미 수명이 40년이 초과됐습니다. 교체 수요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0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이미 지어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20년간 297기가와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년 297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년 15기가와트가 신규 용량으로 추가로 건설돼야 됩니다. 세계 원전 착공의 1.5배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당되고 한정기술도 해당되고 한국전력도 해당되고 BHI도 모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팀코리아에 진출 가능한 시장은 어디냐? 2050년까지 신규 추가 원전 용량 필요한 게 885기가와트입니다. 여기서 단독으로 팀코리아 진출이 불가능한 북미와 유럽, 전혀 가능성이 없다 보는 중국, 인도, 여기를 다 빼면 남은 용량은 150기가와트고요. 이미 건설 중인 걸 빼면 신규 착공은 130기가와트가 팀코리아가 접근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2025년, 15년간 매년 8.6기가와트의 신규 원전 시장이 팀코리아 입장에서는 개화되는 겁니다. 매년 8.6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8.6기가와트의 4분의 1만 25%만 수주해도 2040년까지 매년 팀코리아는 대형 원전 2기의 일감을 확보하는 겁니다. 글로벌 원전 수출 경험과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글로벌 업체는 역시나 러시아의 로사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때 격렬하게 붙었던 프랑스의 전력청 EDF, 마지막으로 중국의 CNNC, 한국의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5개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자금 조달 및 공기 지연의 이슈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러시아, 프랑스 진행하는 거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경쟁사가 오히려 러시아의 로사톰인데요.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자금 지원으로 로사톰이 급부상했는데 로사톰이 진행하는 튀르키예 아쿠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보면 러시아가 국제 제재로 인해서 자금 송금, 기자재 도입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고 건설 일정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비용이 상승하면서 튀르키예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로사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사톰의 재무 여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로사톰이 27년도 신규 프로젝트 수행에는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재정 역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아서 러시아가 자빠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EDF 역시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 수명 연장, 전력망 강화에 우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EDF도 공기 지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EDF는 수주가 가능성이 높은 나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유럽 프로젝트만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EDF는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2030년 안에 팀코리아가 기대되는 최소 수주만 봐도 체코 두코바니 말고 테물린이 있습니다. 체코 테물린 3, 4, 5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5, 6, 여기는 이미 한수원이 수주를 받은 데죠. 사우디 2기, 새롭게 튀르키예 2기, 베트남 2기, 국내 신규 2기. 팀코리아가 매년 2기의 대형 수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자국 내 대형 원자재, 기자재에 대한 공급망이 매우 부실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전 건설, 시공 인력, 실제 경험 모두 미국은 부족합니다.
미국 원자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자재, 즉 원전의 파운드리 측면이 동맹국의 도움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필수다. 풍부한 원전 시공 경험과 기자재 공급 능력, 미국이 진행하는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거는 팀코리아밖에 없고 팀코리아가 미국 원전의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까 추가적으로 기존 거 활용해도 297이 필요하고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매년 20에서 25기가와트의 신규 원전이 필요합니다. 팀코리아의 점유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10%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도 팀코리아가 미국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최소 대형 원전 수준은 2기 이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증기발생기와 AP1000 노용에 대한 원자로 주기기, 증기발생기 공급을 경험한 공급 레퍼런스가 있는 유일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내 원전 주기기 업체입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미국 원전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도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는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원전 한 기당 수주 금액이 최소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요. 당장 내년부터 2030년까지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주기기 수주를 17기 이상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8기, 유럽이 9기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HI의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네, 원전의 낙수 효과 두산 에너빌리티 못지않게 BHI가 최대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가 확대되고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BHI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BHI도 동남아시아 쪽으로 매출 다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BHI도 발주가 가시화되면 당연히 원전 수주도 BHI 내년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될 가능성 있습니다. 신규 수주 이미 검증돼서 1조 7천억을 달성했고요. 누적 수주가 2조 2천억이 넘습니다. HRSG 페어레스 보일러 쪽은 시장 경쟁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중동과 아시아 수요를 바탕으로 수주 잔고가 실적 개선 모두 이뤄내면서 이 보조기기 BOP의 장기 성장 그림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 베어레스 보일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게 바로 BHI입니다. 가스터빈에서 배출한 고열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증기를 생산하는 가스복합발전소의 주요 부품이 바로 HRSG입니다. BHI 역시도 2010년부터 환경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으로 극심한 업황 부진을 겪었고 BHI 경쟁사들이 알아서 도태됐습니다.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 HRS 쪽 재편 경쟁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포스코 자회사, GS로 편입된 자회사, GS 엔텍 이런 회사들이 다 자빠져서 없어졌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미국 중심으로 LNG 복합 화력발전 수요가 다시 확대되면서 수주 잔고가 2조 2천억까지 늘어나면서 BHI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세계 HRSG 시장 점유율 1등까지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대응에 원전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급부상하고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고 가스 복합 화력은 미국, 아시아, 중동 다 터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억이 국내와 UAE, 바라카 원전, 미국의 보글, 미국의 썸머 다양한 원전 프로젝트에 이미 BHI는 보조기기, 납품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한국형과 미국형 노형 모두 BHI는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BHI가 진행하는 원전 BOP, 보조기기는 장기 성장축으로 최소한 2, 3년 동안 급부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SMR이 폭증하는 28년, 29년에도 BHI가 이 BOP 쪽에 미국의 SMR 업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테라파워 이런 엑스에너지의 BHI도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수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3분기에 매출 2,047억, 영업이익 184억으로 모두 컨센을 초과했고요.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 누적 매출 5,093억, 영업이익 512억 역시 역대급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LNG 가스 발전은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BHI 입장에서는 매출처 다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건데요. 현재는 중동 매출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일본이 21%지만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매출처로 급부상하면서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일본, 유럽까지 상당히 매출처가 안정화되고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LNG 복합 화력 발전이 전체 매출의 여전히 75%를 차지하고요. 원전과 관련된 매출은 5%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SM 원전 매출 비중을 키우면서 최소한 10에서 20%까지는 원전 매출 비중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 복합 화력 가스 발전에 너무 치중된 게 역시나 발전원도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차세대 원전도 결국은 BOP가 공통 적용된다는 거, BHI의 BOP를 적극적으로 미국의 업체가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발주 본격화되면 여전히 BHI도 두산 LT 못지않게 원전 생태계의 낙수 효과를 누릴 겁니다. 국내와 중동에 추가 앞으로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3개 이상이 남아있고요. 내년에도 수주는 1조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수주가 계속 대만 최초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내 수주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북미 가스발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빅테크의 가스터빈 발전을 추가 수주를 미친 듯이 받고 있습니다. 재미난 게 BHI의 아주 오래된 파트너 한국의 남부발전이 국내 발전 공기업으로 미국 가스발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발전이 미국 가스발전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으면 같이 BHI도 레퍼런스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 HRS 성공할 경우 북미에서 HRS 최초 수주 받을 경우 10년 만에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경쟁사가 있죠. 비상장사더라고요. 누터 에릭센. 이 회사가 원가 경쟁력이 BHI보다 떨어집니다. HRSG는 글로벌 순위도 누터 에릭센보다 BHI가 훨씬 높습니다. BHI가 1등입니다. 글로벌 1등입니다. 2027년 이후 결국은 원전 보조기기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주기기 수주가 내년 26년에 먼저 있고요. 27년도부터 원전 BOP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신한울 3, 4호기 1,500억의 수주를 받은 거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27년에 체코 원전 수주가 BOP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HI는 일본의 도시바, 미쯔비시 중공업과 끈끈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보글 3, 4호기 대형 원전, 미국의 서머 2, 3호기에 이미 보조기기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보조기기 시장은 2027년에 개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HI는 MR 산업에서도 이미 핵 연료 이송 장치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내 EPC를 통해 북미 공급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26년에서 27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초로 어제 기사가 났는데요. 일본의 미쯔비시 파워랑 2,500억 이상의 LNG 복합 화력 발전 HRSG. 이게 어디에 쓰이냐? 대만의 퉁샤오 발전소에 500메가와트급 HRSG 5기. 대만의 최초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노후 석탄을 LNG 복합 화력 발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고요.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왜? 대만에 뭐가 있죠? TSMC. 대만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젠스랑은 6, 7년 안에 SMR이 대거 등장할 거다. SMR이 전력망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준다. 필요한 만큼 전력 생산을 하고 전력망에 다시 기여하는 MR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BHI는 12월 중순에 포스코 ENC와 HRSG 500억의 또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HRSG는 LNG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LNG가 간다 HRSG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터빈이 배출하는 500도에서 600도의 고온의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스팀 터빈을 구동하는 역할이 바로 HRSG입니다.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되니까 고도의 열교환 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한 구조 설계도 필수적입니다. 발전 플랜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제작 난이도와 기술 요구 수준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제작 난이도도 맞추고 기술 요구 수준도 맞출 수 있는 글로벌로 HRSG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5개 안짝이다. 한국이 최근에 탈석탄 동맹 바로 PPCA에 가입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BHI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돼서 9건의 HRSG 수주를 달성했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HRSG 수주 실적을 더 추가적으로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지금 새벽 7시가 넘었네요. 장이 끝났는데 오클로도 상당폭의 주가가 상승세로 회복이 되고 있고 헬파워 역시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팀코리아 수출 가능 지역 체코,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200배, 120배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빼면 올해 16배, 내년에 12배 순이고요. BHI가 내년에 22배, 에너지가 내년에 9배다. S&T 에너지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죠. BHI는 내년에 8,700억, 27년에 BHI 1조 매출 드디어 볼 것 같아요. BHI도 27년도 정도 되면 1조 매출 시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0% 증가한 950억대를 예상하는데 신규 수주 받은 거 감안하면 내년에 영업이익 1000억 사이즈 나올 것 같고요. 27년에는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지 않을까. 꾸준히 30%, 20%대의 영업이익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올해 900억대, 당장 내년에 1100억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7년도에 다만 이제 매출 성장이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는데 그 와중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2월 들어서는 외국인 순매수 3위에 BHI가 꼽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 좀 계속 팔고 보험 쪽에서도 계속 팔고 있어서 당분간은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S&T 에너지는 그나마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외국인 수급이 좋은 상황인데 12월 달만 놓고 보면 BHI가 훨씬 더 좋다 말씀드리고요. BHI 저점 대비 440% 올랐죠. 고점에서 지금 19% 빠졌습니다. 여전히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 이게 BHI 제가 월봉을 가져왔습니다. 월봉 보시면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지 꺾인 게 아니죠. 하락 추세로 바뀐 거 아니죠. BHI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가 1차 지지선이었는데 전고점을 이탈했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요 가격대가 9,000원대, 49,000원대를 1차 지지선으로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LNG와 원전의 모멘텀을 가진 BHI 말씀드렸고요. BHI는 내년에도 LNG 복합 화력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당장 따끈따끈한 대만 수주를 필두로 중동, 아시아, 미국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다는 거고요. BOP 가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거나 소형 SMR에 들어가는 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에 들어가는 BOP 관련된 수주가 내년이 아니라 27년에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누적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히 쌓여 있다. 이 원전에 들어가는 BOP나 대형 LNG 복합 화력 발전에 들어가는 HRSG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글로벌 레퍼런스, 심지어 미국의 최신 노형에 적용되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미국의 뉴터 에릭슨이라는 경쟁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다. BHI 최근에 주가 조정은 좀 받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역대급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실적, 숫자가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새로운 업종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BHI도 많이 봐주시고 또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미국 주식 아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독 모델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그분들하고 끈끈하게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같이 기업 탐방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